한국 근현대 인문화전은 사실상 한국 근대 회화전의 압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대 미술로 들어선 가장 큰 변화가 서양화 기법의 도입, 내용적으로는 풍경화, 산수화에서 인물화로의 전환, 이게 큰 맥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회를 보면은 우리 근대 미술이 현대 미술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이행됐는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대 문화적인 분위기와 함께 우리의 작가 정신이 어떻게 고양됐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압축되어 있죠. 조선시대까지는 작가가 그린 자화상이 알려진 것은 2점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직업화가는 자기의 작가의식이랄 것을 자화상으로 그릴 수가 없었고, 문인화가들은 자신의 모습으로 자기의 심성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 자화상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근대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학 갔던 사람들이 자화상을 그리는 게 새로운 작가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화상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김관호의 해질녘이라는 작품은 대동강변에서 목욕하는 2여인의 뒷모습을 그린 작품인데요. 이것은 김관호가 1916년에 도쿄예술대학의 졸업작품으로 제출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해 10월에 문부성 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차지해서 당시에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작품인데, 상을 받았다는 것 말고도 이게 누드라는 점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뭐랄까 사람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인격체라서 그 사람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그야말로 사람의 몸 그 자체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새로운 장르였다고 생각합니다. 1920, 30년대에는 이제 많은 장르들이 그 유화나 또 수묵채색화나 그려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인물과 또 풍경을 담은 그런 함께 담은 작품들이 당시로서는 향토색 혹은 조선색이라는 그 중요한 화두가 되는 개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일본인 심사위원들이 조선인의 작품은 조선색을 담아야 한다라고 요청한 것을 작가들이 이제 호응하면서 한복을 입었다던가 초가집이 있다던가 붉은 황토 배경의 그림이라던가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데, 이인성의 작품은 그런 점에서 그런 조선미술 전람회를 중심으로 한 향토색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오지호 같은 작가는 조선미술 전람회에는 거의 출품을 하지 않는데, 그러나 조선적인 색채와 조선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글도 발표를 하지만, 역시 아내의 상이랄까 이런 것들은 한복을 입으면서 옥색, 흰색, 그리고 조선적인 붉은색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선의 색감, 조선의 정서를 표현하려고 한 작품들입니다. 또 배운성은 독일에 유학 갔으면서 한복을 입은 대가족 이런 작품들을 제작하기 때문에 민족적인 정체성과 어떤 정서가 무엇인가가 관전에 출품을 하던 그렇지 않던 그 당시 화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자 관심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방공간이라는 기간이 좀 낯설 수도 있으신데, 보시는 분들이 주로 1945년 해방으로부터 1948년 대한민국 수립까지 사이에 좌우의 어떤 갈등과 혹은 새로운 나라 건설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시기를 말하는데, 그 시기에 그려졌다고 생각되는 이응로와 이쾌대의 그림은 그런 시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은 그 작가들이 보는 시대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풍속적인 측면과 현실인식 그 2가지를 그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응로의 거리풍경 양색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양공주라고 하는 미군과 같이 살거나 미군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보는 그 곱지 않은 시선을 그린 작품이면서, 한편으로는 이응로가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도 있고, 양공주들의 과감한 노출, 그들을 보는 사람들의 눈 이런 것들을 풍속적인 면에서 잡아내고 있고,
또 이응로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수묵채색 화가지만 그리고 싶어하는 그런 화가의 자의식도 볼 수가 있고요. 이쾌대의 군중 시리즈는 군중 중에서도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인 사건 그리고 해방공간의 희망 그 다음에 갈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서사적인 구도 안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와 함께 당시의 풍속 그리고 작가들의 현실 인식을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은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많은 특징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대가 초상의 시대였다면 어쩌면 그 이후를 우리는 인물화의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그려도 한 개인이 아닌 어떤 집단이라거나 또는 무명의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라는 말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6.25는 이념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념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사건들을 겪은 이후의 미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말하고 싶어하고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이념에 의해서 나의 작품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화가들은 말하고 싶어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주체성을 표현하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는데 굉장히 역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근대가 한 개인의 시대였다면 이제 사실 6.25 이후 현대에 들어서면서 대중, 우리라는 것의 인식이기도 할 것입니다. 김환기 같은 경우는 추상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그가 인물, 특히 항아리, 달 항아리를 안고 있는 인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 바다, 모래사장, 그리고 하얀 백자를 머리에 입고 있는 여인들, 그들의 어떤 원시적인 느낌 같은 것들은 사실 약간 낯설어 보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누드하고 백자를 결합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원초적인 생명성 같은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초상화 작가로 본다면 우리는 이번 전시에서 청경자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화상인데 머릿속 위에 있는 어떤 뱀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청경자의 자화상에서 굉장히 대표성을 띠는데 이번에는 그녀의 자화상에서 뱀이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란 담배 연기 또는 위로 올린 머리가 뱀의 따리 같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화해서 어머니를 상징하는 옷을 자신이 입고 있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결국 인물화, 즉 초상, 그것을 그리는 자기 자신, 이걸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전의 인간상을 그린다고 하면 숭고한 모습이나 우아한 모습, 세련된 모습, 이런 정제된 인간의 모습으로 화폭에 고정을 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틀이 깨지는 게 이 독재에서 민주로라고 하는 그 시대 역사 과정하고 맞물려서 80년대에 들어와서 화가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 그 울타리를 이제 열어 제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아하거나 세련된 숭고한 또는 아주 아름다운 이런 인간이 아닌 아주 그 누추하고 굉장히 그 지저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는 분노하고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이 이제 화폭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인물화라고 하는 게 그 전과 후가 하늘과 땅 차이로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현대의 아카데미즘을 넘어서 현대의 우리 사회적인 삶까지 담아내는 인물화전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 곧 한국 근현대사의 압축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관람객들은 자기 시대의
문화를 읽는 기분으로 전시회를 즐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100년의 흐름을 인물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 미술사의 흐름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 화면에 드러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술사적인 의미도 있고 사회사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전시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물화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작품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지만 또한 사람을 통해서 화가들이 구현하고 싶었었던 미적 어떤 쟁취의 세계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80년대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 식민지, 전쟁, 분단, 그리고 독재, 또 민주화 이런 그야말로 극단의 시대, 격동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80년대 이전의 미술에서는 그러한 인간상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러한 그 시대의 굴곡 속에서 똑같이 그 굴곡과 똑같은 이미지의 인간의 모습들을 이제 화폭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를 크게 헤아려서 그 틀을 가지고 전시를 쭉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